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정학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봐야 하는 책이죠. 바로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진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 학생이 딱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세금을 내요? 와, 진짜 핵심을 찌르는 질문 아닌가요? 그쵸? 법인이라는 게 그냥 서류상으로 만든 존재인데 도대체 왜 소득이 생겼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 겁니다. 이 질문 하나를 딱 붙잡고 법인세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이 지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우선 법인세 꼭 내야 돼? 이 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해서 그럼 도대체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 건지, 그리고 이익이라고 다 같은 이익이 아니거든요. 그 차이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세금을 왜 두 번이나 내? 이 이중과세의 문제랑 그 해결책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법인세, 과연 또 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갈립니다. 아주 오래된 논쟁이죠.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먼저 통합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법인은 그냥 주주들한테 돈이 가기 위한 하나의 파이프라인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돈의 진짜 주인은 주주들이니까 중간에 법인 단계에서 세금 떼지 말고 나중에 주주들이 배당금으로 받아갈 때 그때 소득세로 딱 한 번만 걷자. 이게 통합설의 핵심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반면에 분리설은 정반대예요. 아니다, 법인은 주주랑은 별개 독립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자체도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낼 능력이 있고 당연히 내야 한다. 이게 바로 분리설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논쟁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인세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도로 쓰고 항만 쓰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위에서 사업하잖아요? 그 혜택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거죠. 이익원칙이라고 해요. 또 기업 활동하면서 환경오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인세율을 조절해서 투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 수단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결국 이 분리설을 따라서 법인세를 걷고 있는 거죠. 자, 좋아요.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도대체 얼마를 벌었다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걸까요? 기업이 번 돈 전부?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세금에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바로 그게 과세표준이에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일단 시작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단기 순이익에서부터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에서 생각하는 이익이랑 세법에서 생각하는 이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뺐는데 세법에서는 이건 비용으로 인정 못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손금불산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시 이익에 더해줘야겠죠? 반대로 세법에서는 이익으로 봐야 하는 입금 산입 항목도 더해주고요. 이렇게 세법의 렌즈로 다시 계산한 진짜 세금 낼 이익, 그걸 바로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학생이 손을 들어요. 교수님, 이익이면 그냥 번 돈에서 쓴 돈 뗀 거 그거 아니에요? 와, 이것도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경제학에서는요, 이 이익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특히 우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 개념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바로 회계적 이익과 경제적 이윤의 차이인데요. 이거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랑 같이 확실하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자, 둘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보통 회사 실적 발표할 때 말하는 이익 있죠. 그게 바로 회계적 이익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수입에서 실제로 돈이 나간 비용, 그러니까 월급 주고 재료 사고 이런 명시적 비용만 뺀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제적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용까지 다 빼줘야 진짜 이윤이라고 보는 거죠. 이 숨겨진 비용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 귀속이자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 돈 1억으로 카페를 차렸어요. 회계장부에는 그냥 제 돈이니까 비용이 아니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이, 김 사장, 그 돈으로 카페 안 차리고 은행에만 넣어뒀어도 이자는 받았을 거 아냐? 바로 그거예요. 그 사업하느라 포기한 이자, 그걸 귀속이자라고 하고 이것도 비용으로 쳐야 한다는 거죠. 장부에는 없지만 사실상 포기한 비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귀속이자라는 숨겨진 비용 때문에 경제적 이유는 회계적 이익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세법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 하나고요. 자, 이제 법인세의 가장 뜨거운 감자, 제일 논란이 많은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중과세 문제예요. 이것도 한 학생이 거의 하소연 하듯이 묻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회사가 이익 내서 법인세 한번 냈는데 제가 그 회사 주주라서 배당금 받았더니 저한테 또 소득세를 내래요. 같은 돈에 세금을 2번 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자, 어떤 회사가 100억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일단 이 100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겠죠? 그리고 세금 내고 남은 돈 중에서 주주들한테 자, 배당금 받아가세요 하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그 배당금을 딱 받으면 그게 제 개인 소득으로 잡혀요. 그럼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죠. 어때요? 흐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회사가 번 하나의 소득을 가지고 법인이 세금 한 번 내고 주주가 또 한 번 내고 똑같은 돈의 세금을 2번 매기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렇게 논란이 많은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아니, 이렇게 명백하게 불합리한데 정부가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당연합니다. 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똑똑한 방법들이 만들어졌어요.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해결 방법은 크게 보면 2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에이, 그냥 법인세 없애버리자 하는 수준의 아주 강력한 완전 통합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법인세는 냅두고 부담만 좀 줄여주자 하는 부분 조정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조정 방식도 법인 단계에서 깎아줄 거냐 아니면 주주 단계에서 깎아줄 거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알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딱 하나만 제대로 파볼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법, 귀속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림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 영어로는 이걸 임퓨테이션 메서드라고도 하고 좀 더 쉽게는 그로스업 방식이라고도 불러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 예시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XYZ라는 회사가 2,000원을 벌었어요. 법인세율이 20%라고 치면 세금으로 400원을 냈겠죠? 그럼 회사에 1,600원이 남았고 그중에서 800원을 주주 A씨한테 배당으로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A씨 주머니에는 8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무서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A씨, 당신이 받은 800원은 사실 회사가 세금 내기 전 소득의 일부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A씨가 받은 배당금에 가상으로 다시 얹어줍니다. 이걸 바로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200원이 추가됐죠. 그래서 A씨의 배당소득은 8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계산이 시작돼요. 그런 다음에 A씨의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내야 할 소득세를 쭉 계산한 뒤에 맨 마지막에 아까 가상으로 더했던 그 200원만큼을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일종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와, 진짜 똑똑한 방식 아닌가요? 결국 회사가 낸 세금을 주주가 낼 세금에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와,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쵸? 법인세를 왜 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저 복잡한 이중과세 조정 방법까지.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막 섞여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뭘 더 고민해봐야 할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법인세는 법인을 독립된 주체로 보는 분리세 때문에 걷지만 그 결과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즉 과세 표준은 그냥 회계장부가 아니라 세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다. 셋째, 이 이중과세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넷째,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주주가 낼 세금을 깎아주는 귀속 방식, 즉 그로스업 제도를 쓰고 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성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법인세라는 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 조금 다르게 들릴 거예요. 항상 논쟁이 되잖아요. 법인세율을 낮춰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래야 경제가 산다. 이런 주장들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고민거리를 던져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